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몬서치 김민수 대표님 이렇게 두 분과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절대 반대 이유.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같은 경우 올 초만 하더라도 그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수요자 위주였어요.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죠.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서 카플레이션은 차값이 비싸서 인플레이션이라고? 차값을 분기에 2번 올렸어요. 1분기에. 워낙 카플레이션. 대기자 많아서 네. 했기 때문에 그 보통 통상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값을 올리거든요. 예. 예를 들면 2013년형이 나오면서 차값을 올렸는데 네. 1분기에 차값을 2번 올렸어요. 근데 통용됐어요. 그런데 차값을 올해 중국에서 내리고 그리고 왜 미국에서 지금 그 옛날 모델이고 없는 차값을 내렸을까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 할인을 한다. 저도 뭐 샤넬이 사는데요. 할인을 한다라고 네. 하면 그게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미지라는 게 차 가격을 올려왔던 기업이 명품이라는 것이 할인하면 그거는 소비자들한테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재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마이크론이 감원을 했죠. 10% 네. 감원을 했고 네.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했죠. 이게 재무적으로 보면 동일한 매출에서 우리가 불황을 타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감원하는 경우가 있고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원을 하면 비용이 줄기 때문에 10% 감원을 하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인건비만 있다라고 치면 매출이 1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린 상태에서 매출이 안 늘어나면 이건 마이너스 적자로 예체무제표가 변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가격을 인하했는데 그만큼 Q가 증가하지 않겠다라면 재무제표는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주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재무제표가 박살이 나고 두 번째는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위험한 거 아니라는 신호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차가 안 팔린다는 거고요. 내년도에 신차가 126쪽이 나옵니다. 전기차가. 이게 테슬라랑 경쟁하는 차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기대는 그리고 차트가 저렇게 꺾인다는 것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차 소장님 의견에 반대합니다. 반대. 네. 네. 그럼 저는 사도 되는 겁니까 이제? 차트 보고 네. 분봉 보면서. 네. 근데 자동차를 볼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소장님 루이비통을 얘기를 하셨는데 루이비통이 아닙니다. 미국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자동차가.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교통이 뭐 버스 타고 저희처럼 뭐 여기저기 다 연결되고 메트로 연결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차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면 차를 살 때 그러면 이제 선택이 뭘 사느냐가 문제였었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는 차 가격을 할인을 해요. 할인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고민의 대상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들어오는데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IRA를 통해서 텍스 크레딧이 들어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번에 제일 비싼 모델이 모델 Y, 모델 3가 $7,500 내려왔고 거기다가 텍스 크레딧이 $7,500. 그러면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훨씬 더 싸게 사는 거죠. 사고 싶었던 차를 싸게 산다. 거기다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게다가 내년에 미국의 자동차 성장률이 5%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70%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20몇 종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고용이 안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지금 뭐 할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없으면은 직장에 출근을 못 해요. 카풀 뭐 해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은 사야 되겠는데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테슬라 볼 때 저희가 항상 PR 뭐 400배, 300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PR이 한 17.8배 됩니다. 이번 지금 시총이 4천억 달러 때까지 내려왔죠 테슬라가. 그래서 PR이 얼마예요? 20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 기준으로 네. 보면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 뭐 지금 보니까 시총으로 도요타 그 뭐 뒤에 BYD 뭐 몇 개 한 4-5개 합쳐야 아직까지는 테슬라 시총이에요. 비싼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뭐 테슬라 20배 올 때까지는 많이 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내려서 싸다고 해서 또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시라.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네.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테슬라는 루이비통의 지위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테슬라가 나쁘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네, 네. 하지만 테슬라가 가졌던 그 이미지를 버렸다라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느낌에서 본다라면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먼저 오해하신 것 같은 말씀드리지만 루이비통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버렸다는 자체가 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크죠. 소장님 저희 위클리 리포트 보기 이전에 저는 분봉을 잘 못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지금 좀 사 담아도 되는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소장님께서. 아 기술적 우리 차티스트님의 강의 딱 한마디. 한마디로. 기술적으로는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 뭐 조금 담아놓고 네. 뭐 좀 더 밀리는 것도 견디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뭐 말리지는 않겠어요. 네. 그거는 기술적인 판단. 근데 두 번째 약간 정치적인 판단. 요거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적겠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는 약간 그 관종, 약간 똘끼 있는 천재 내지는 약간 그 좀 분답은 이상한 그런 부류로 이렇게 치부해 왔는데 요즘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 생각보다 더 천재입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트위터의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비즈니스맨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니에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쨌거나 전기차 작년부터 해갖고 전기차 관련한 백악관의 행사 때마다 일론 머스크만 안 부르고 테슬라만 안 불렀어요. 지금 저 미국 민주당 집단에서 제일 미국 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트럼프 다음으로 머스크가 되어버렸어요. 현재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정치적인 리스크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삼성증권 리포트 이번 주에 나온 걸 한번 뽑아보시죠. 삼성증권 리포트요? 리포트인데 네, 테슬라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한 소비자 신뢰 그게 있습니다.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테슬라 지금 모르는 사람들에게 테슬라 재구매하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거의 7, 80%가 재구매하겠다라는 거였어요. 10월부터 미국은 꺾였고요. 절반 이하고 50% 이하입니다. 영국도 꺾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테슬라 모르는 사람들한테 테슬라 다시 사시겠습니까?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아이폰 다시 사겠습니까? 아이폰 거의 90%가 아이폰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네. 테슬라가 10월부터 재구매 의사가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비자들. 두 번째, 이번에 투표했죠. 주주들에게. 네. CEO 물러나야 되냐 안 물러나야 되냐. 트위터 CEO. 주주들의 절반 이상이 CEO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 됐든 그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굳이 그러면 제 얘기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수백만 종목 중에 굳이 이거죠. 네. 저는 또 하나 지금 봤을 때 왜 테슬라는 공매도의 무덤이었었잖아요. 네. 요즘 나오는 기사가 테슬라 공매도 쳐서 그 3년 동안의 소름을 극복했다. 그래서 뭐 15조 벌었다면서요. 테슬라 공매도를 쳐가지고 네. 이거 기사 나올 때는 다 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보고 와 은정 앵커님께서 이런 얘기 던지니까 그냥 세 분이서 그냥 토론이 그냥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400 가까이 사서 손실 본 친구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직도 들고 계시나요? 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거기 이제- 그러면은 예. 다 아까 연블리님도 뭐 저기다 전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테슬라 네, 말고 예, 예. 아크누님한테 직접 이메일 전화번호 좀 이따가 끝나고 좀 넘겨주세요. 010. 네, 잘 미국 분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시작해 볼까요? 김민수 대표의 위클리 리포트. 네, 발음 좋으시네요. 예. 이게 원어 발음입니다, 소장님. 네. 네. 12분 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이 이브 특집, 네, 위클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울하네요, 근데 시장 보면요. 지금 일단 한 달 사이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이 투자하고 있네요. 다 같이 아래로 같이. 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가 빨간색으로 좀 침침하신 소장님을 위해서 약간 좀 굵게 만들었거든요. 네. 네, 거의 코스피. 네,
왜 만들었나 싶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스닥이 요즘 나스닥 보고 있으면은 참 갈피를 못 잡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거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예전에 저희가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와 미국 저게 미국만 올라가네라고 했던 게 그랬던. 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술적인 상황들인데 PD님께서 이쁘게 해주셨네요. 저 이렇게 안 보냈습니다. 네, 네, 이쁘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일단 이쪽이 나스닥인데 지금 일단 저 검은색선 55일선에서 네, 계속 바운딩해서 올라갈 듯 하다가 딱 걸린 자리가 11,500. 여기서 걸려서 아유 못 올라가겠어. 힘 빠지는 거죠. 힘 빠지면서 이탈합니다. 이탈했더니 저점을 그었던 이 중요한 추세선까지 한번 확 밀렸습니다. 다시 리바운딩 하는데 추세선에서 저항 맞고 또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티스트님. 못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지난주에 제가 뭐 일본 얘기 들으면서 많이 깨질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지금 거래 가지고 안 되고요. 뭐 어떤 준비? 영정 사진 같은 거? 0.4격이요. 오케이. 네. 이게 지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지난번 저점이 저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전벨트 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어제 보셨던 1,300 여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터치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1,300은 터치조차도 하면 안 된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왜냐면 이게 영업 비밀이라서 이군요. 네, 그 정도로 한번 보고요. 네. 그러면 이거 또 터치한다 그러면 이거 깨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네. 내가 인포맥스 6511 화면으로 살펴보면은 금년 들어서 지수 자체만으로 해서 제일 많이 빠진 놈은 역시 그래도 러시아네요. 네, 마이너스 37.87%인데 그다음 은메달이 누군지 알아요? 코리아, 코스닥이네. 코스닥, 예, 코스닥이 33.15%고 동메달이 나스닥이네. 거의 은메달하고 간발의 차인데 네. 나스닥이 33.04%. 참 나스닥 우습게 돼버렸다. 와저리 돼버렸지 나스닥이. 근데 역시 지금 딱 일주일 만에 보는지만도 왼쪽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오른쪽에 코스피도 그렇고 저 55일선 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네. 그날 딱 해서 머리를 갖다가 잡아 당겨가지고 머리를 살짝 55일선에 대면서 끝은 났지만 못 올라갈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5년 동안 지리산 5년 정도는 약하다. 내장산에서 한 20년은 해야 저 정도가 나오지. 내장탕이 먹고 싶네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추세는 하향 밑에 추세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또 거기다 훅 갔다가 됐네요. 그러니까. 네, 요게 지난번에 그 비슷한 만약에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지난번과 비슷한 게 지난번에 이제 하락할 때 보게 되면 특징이 고전에는 외국인들이 삽니다. 사서 이제 주가를 또 낙폭 과대 쭉 끌어올립니다. 예. 이때도 요거 보게 되면 뭐 한 7조, 8조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딱 돌아볼 때 보면 딱 멈춥니다. 안 사요. 안 사게 되면은 안 사거나 좀 매도하거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거기서 중간에서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파생 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막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왜? 안 사니까. 그렇게 뭐 그랬잖아요. 뭐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 다 한국 뭐 대만 사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안 삽니까? 말은. 네. 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로 바뀌었어요. 왜 안 삽니까? 이게 지금 최대의 고민, 난제. 이래서 만약에 좋은 거는 그러면 좋다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미국 다시 반등, 크리스마스 랠리 늦게 우리 지금 이지 추세된 쪽 안쪽에서 그냥 바로 갭상승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갭상승. 네. 원화 강세는 지금 국내 요인이 아니죠. 그렇죠. 일본. 아주 요인이 중요한 아니다 얘기죠.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가 안 되죠. 지금 외부적인 요소, 특히 맞습니다. 이제 일본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보고 여기서 1,200원대 중반까지 들어온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없으면 외국인들 포지션을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소장님 그 혹시 그분 아십니까? 예전에 90년대에 일본의 재무부 차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 역시 미스터 N. 아, 내가 종목은 아까 몰라갖고 이래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들었지만 뭐 사카키바라 정도는 알지. 오. 그분이 왜요? 이분이 또 예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5월달에 N 150엔까지 간다 얘기하시던 분이죠. 이번에 또 처절한 얘기를 하시네요. 120엔 간다고 어제부터 어제. 예. 근데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CPI 발표된 거 보셨습니까? 그 일본의 CPI가 일본의- 3.8 나왔습니다. 일본의 코어 CPI가. 코어 CPI가 네. 2%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예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죠. 일드 커브를. 네. 이 부분은 더 넓힌다. 1월달에 당장 1월달에 더 네. 높일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이것도 미국의 나스닥도 엔캐리 청산 움직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넓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거 염두를 하자. 이게 0.25가 무서운 게 2배잖아요, 2배. 그렇죠. 0.25 올린 거 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 네네. 금리가 이자 수익이 2배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0.25에도 만족해서 예금하던 분들인데 0.5 준다는데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얼마까지 갈지. 그러면 내 조달 금리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캐리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심리가 흔들어 버리고 움직일 거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엔캐리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차피 자산을 팔고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취약한 게 네덜란드 같은 경우 거의 20%가 엔캐리 자금을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쟤보다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게 움직여서 미국에서 내다 돈이 빠져나가면 글로벌 자산이 유송될 것 같아. 나는 엔캐리랑 상관없지만 그럼 좀 지켜보지 뭐. 왜 내가 주식을 사야 돼? 이 심리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크 1인분은 200g. 200g 더. 이건 배부른 거죠, 이제. 마포과사님이 김 대표님 지리산 천왕봉에나 한번 올라갔을까?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등산을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정확히 아셨네요. 네. 네. 등산하러 가면은 밑에서 갔다 와. 그러고 도토리묵 먹고 있고요. 비슷하시잖아요, 소장님. 내가 제리 나이 때는 그랬어요. 제리 오. 나이 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산에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컨디션 유지 못해요. 요새는 그냥 밑에서 그래 막걸리 먹고 그래 나는 갔다 올게 하고 땀 내고 오지. 예. 조금 나이 더 들어봐요.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체력 마시고. 관리 하신다. 네, 조금 더 끌려고 그랬더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그림 보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 없으면은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여기서 2250. 얼추 지금 보시면은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더블탑이 나왔잖아요. 이중천정이 나왔잖아요. 네. 이중천정이 해서 이제 이중천정이 이제 네크라인이 무너지고 나서 조금은 남았거든. 그 책에서 말하는 네. 최소 목표 가격.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2150, 60 쪽으로 이게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 장으로 보이세요? 아마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복합된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로는 일단 제 기준은 미국이 안 좋다는 거. 미국이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미국이 불안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음.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도 보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요. 오늘 보니까 중국이 그래도 장중에 플러스 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움직인 건 섹터. 지금 리오프닝 섹터가 오늘 강했거든요. 다. 예. 네, 이게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시장은 못 돌립니다. 왜냐면 또 거기다 양도세 이슈 뭐 이런 것들 다 겹쳐 있다 보니까 돌리지 못하고 그런 섹터는 살짝 돌리는데 결국에는 중국도 다시 마이너스로 접하다 보니까 종가가 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금년 12월이 참 묘한 게 과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은 10, 11, 12월은 평균적으로 좋아요. 플러스를 내는 달이라고. 특히 중간선거, 금년같이 중간선거 있는 때는 더더욱 좋고 한데 네. 이번 12월은 예외인 거라.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이 엄청난 긴축의 시대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이 시대이다 보니까 산타는 이제 물 건너 갖고 내가 봐서는 뭐 음력 따져도 안 될 것 같고 1월 효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12월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역사적으로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 11, 12가 플러스가 났고 특히 11이 고개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 고개를 많이 들었는데 12월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일단 12월에? FOMC의 내년도의 그 긴축 속도가 생각보다 강할 것이다라는 인상을 줬죠. 점도표가 5.1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한 차례 줬고 가만히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저 구석에 있던 사자가 눈을 떠버렸죠. 일본이. 예.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충격을 줬고 문제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가 되고 우리가 이제 1.7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대에서 1%대로 가야 되고 미국이 3%대 그 뭐가 됐든 오늘 이제 PC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0.5까지 가려면 극단적으로 마이너스를 꺾어 내려야 되잖아요. 꺾어 내리는 상황이 이제 봐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경기가 일단 망가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충격이 이제 고스란히 12월에 온 거죠. 자, 소장님 말씀하신 2월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 단 지수가 아니고 섹터. 지수는 원래 1월 효과라는 개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니얼 임팩트가 검증된 숫자고요. 대부분의 제니얼 임팩트는 거의 70%가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 있다라고 보고 1월 달에 오르면 역설적으로 2월, 3월 달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이제 미리 땡겨오니까 제니얼 임팩트의 그 개념은 그거죠. 그 한 해에 대한 전망, 그 한 해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전망이 좋은 것들을 미리 땡겨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지금 이제 12월 말이면 펀드 매니저도 교체라든지 자금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단 개인 투자들의 전망,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새롭게 교체된 상태에서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종목 로테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걸 미리 땡겨오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저성장이라는 기조 속에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 눈에 보이는 것들 저는 그것들은 1월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 약간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난 1년 전이죠.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었습니다. 1년 전에. 네. 그때는 소장님 혼자 계셨었고. 네. 그때 내년에 꼭 계세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승희 앵커님이 계시겠죠.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세 분은 양 사이드에. 1년 전에 뭔 얘기했어 우리? 요 얘기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저희가 맞추셨나요? 뭐라고 대답 틀렸죠, 다 틀렸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때? 당연히 뭐 또 뭐 저희가 방송 나가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CS부터 뭐 JP 모건 하면서 막 또 이런 일기 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털었다. 네. 음. 1월 달부터 그냥 벼락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예측. 근데 제가 소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제 섹터는 오늘도 보니까 섹터가 죽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 오늘 뭐 2% 3%대 뭐 종목들도 밀리긴 했지만 이게 가만 그래서 요즘 좀 움직였던 섹터들의 종목들 보게 되면 막판이나 아니면 장중에도 누가 훅 들어왔다가 아 이거 지금이 아니지 하고 나가는 흔적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막 자동차를 내년에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안 사는 쪽이 더 클 수도 있다. 이자가 크니까 10% 넘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그래. 저 차 바꿔야 될 타이밍이 한참 지났는데 네. 이걸 목돈 다 주고는 살 형편이 안 되고 그렇죠. 다 할부금융 해야 되는데. 할부 금융을 끼고 해야 되는데 마세라티한데 그렇죠. 저기 벤츠 S 클래스를 10% 할부를 하려면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2억짜리가 한 달 10%면은 왜 꼭 2천만 벤츠 원이 S 클래스를 타야 돼요? 아 소장님 지으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기 하셔야죠. BMW 750L로 바꾸실 거예요? 전기차 타시나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본론 들어갈게요. 본론 그냥, 들어갈게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내년도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죽었다 깨나도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죠. 죽었다 깨도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죠. 죽었다 깨도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경기랑 상관없이 매출이 일어나는 거. 오뚜기, 농심, 그것도 되고. 어뚜기가 아니고요.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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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뚜기. 발음 정정. 네. 미국에도 그러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다. 윈드나그님이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막 시장 때문이라도 소주 많이 팔리겠네. 진로 하이트 살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고 필수 또 다른 좀 소비재? 생각을 잠깐 해보죠. 네. 미국에다 막대하게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 장비, 2차 전지 장비, 자동차 장비, 막대한 5G 장비. 이거 내년에 안 들어가나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죠. 소비도 당연히 늘어나지만 뭐 진에어 같은 경우 이번에 4분기 흑자 전환 185억 이제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TA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 실적 늘어나죠. 지금 일본 못 가서 난리 아닙니까 지금 막 줄 서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있겠지만 전 장비주들 봐요. 그러니까 아까 염이사님 말씀하신 아이디어죠. 내년에 뭐가 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차가 팔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옷이 팔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장비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는 거죠. 반도체가 팔릴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 어떤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실수록 실력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죄송한데요. 진행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네. 일단 아직 끝나지 않으셨고요. 위클리 리포트. 지금 이제 겨우 55분 봤는데 뭐 아직 볼 거 많아 지금. 네. 8시 반인데 지금 아직 슬라이드 봐야 될 게 오늘 잠부터 다 잠시 못 깜빡 보겠네.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채팅창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말의 주제는 없고 그냥 친구들 그냥 뭐 그거 하는 분위기 그냥 소주 먹으면서 하는 분위기 알맹이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 뭐 자 조금 인텐시브하게 갑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뭐시 좀 뭐야 좀 그거 약간 예능스럽게 갈 것 같으면은 진짜 허접하다 해서 오늘은 조금 진도 한번 집중해봤더니만도 이제 또 알맹이가 없다네. 알맹이 있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예. 초심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예. 아, 지금부터 난 진지하게 갈 거야. 잘못하면 나 이거 진행자 잘리겠더라고 댓글 아, 보니까. 그럼 진행자 바꾸라는 요구가 제일 많아 댓글 중에. 딴 데 가서 하시면 되죠. 아이고. 자 고기 예탁금 네. 봅시다.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동향을 보게 되면 지난주부터 계속 길게 뽑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길게 뽑아봤더니 예탁금 점점 더 빠져서 이제 45조 맞죠, 소장님? 45조? 45조. 예. 저 제일 밑에 있는 선이 예탁금이에요? 네, 예, 점점 더 점점 예, 멀어지나 봐 이렇게 되고 있고 게다가 신용잔고는 버티고 있습니다. 지수는 신용잔고. 네, 밀립니다. 네, 이런 거 언제 많이 봤죠? 저희가 이 빠지기 시작할 때 뭐 이런 분위기 때 많이 본 겁니다. 네, 지금과 그렇게 쏙 좋지 못합니다. 네, 빠지기 전에 나오는 왜 신용잔 그러니까 그나마 늘지가 않아요. 신용잔고. 예. 그건 다행인데, 근데 이럴 예탁금이 빠지게 되면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예전만큼 수준에 거의 또 근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저 신용잔고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수가 2,300, 2,150까지 가능성 좀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6개월 전 신용잔고를 보셔야 돼요. 6개월 전 신용잔고. 신용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16조에서 17조 올라온 거는 부담이 안 돼요. 최근에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빠져봤자 10% 20% 빠진 거죠. 6개월 전에 아하. 사셨던 분들이 아하. 주가가 지금 그 종목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게 몇 프로 빠졌습니까? 예를 들자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신용 만기가 돼서 리볼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는 올라갔고요. 지금 공매도는 올 가을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안 되지만 저거는 잠재적인 지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예. 6개월 전 신용잔고. 예. 대충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6개월 거의 전이면? 고점 아직 고점이죠. 요 정도쯤 될 겁니다. 요 정도쯤? 예, 요 라인쯤? 아,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절반이니까 절반이요. 절반이면 한 요 정도쯤. 그러네. 요 아직도 높네요. 그 정도에 대비해서. 그러네. 네. 예. 저게 이제 이자가 6개월이면 3개월에서 올라가면 거의 한 15%씩 이자 내실걸요? 한 달에? 한 달에 15%씩 이자 내고 있으면 기분이 쫄깃쫄깃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신용 갖고 계신 몰방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죠. 신용 담보 부족이 발생시킨 종목과 내가 다른 종목을 갖고 있다. A, B 두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B가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신용 담보 부족을 발생시켰어요. 그럼 B를 팔까요? A를 팔까요? A를 팔게 되죠. 그러니까. 덜 빠지. A를 팔아야 덜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멀쩡하게 안 빠졌던 종목들이 밀리게 되는 거죠. 아하. 아하. B가 급락을 해가지고 B가 신용 담보 부족을 발생시켰지만 거기서 신용 물량이 털리는 게 아니라 난데없이 A에서 불똥이 튀는 거죠. 아, 이건 예.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내리는 거죠. 예.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담보 부족 마저 봤잖아요. 다 그때 무슨 종목 파는지 다 해봤잖아요. 또 이건 저희들 실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안 맞아본 사람들은 이 메커니즘 모르죠. 연말인데 좀 좋은 얘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까부터도 일부에서도 저놈이야 저놈 이러면서 또꼭 아니, 집으셔가지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진짜 담보 부족 맞아볼 때 그 심정, 그 메커니즘으로 저걸 봐야 저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신용장고를 숫자로 보면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정말 엑셀로 표 계산해가지고 엔터 들어가면서 호가 하나 변할 때마다 내 돈이 얼마 날아가는지 지금 뭘 팔아야 되는지 그 똥줄을 한번 느껴보시는 분들이야만 신용을 안 쓰시죠. 아무튼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신용 똥줄. 예. 똥줄. 네. 변선. 신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람 신용이 있어야지.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아이고 우리 기관이 사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됐고요. 네, 그래서 개인이 네. 급격하게 물량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가슴 아파요. 네, 물론 막 사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유가 있다 보니까 물량이 나오는 거 이거 가슴 아프고요. 외국인이 돌변했습니다. 왜 또 갑자기 전기전자를 팔아? 그거죠. 차익 실현? but 차익이나 일단은- 나긴 났나? 일단은 시가총액 진짜. 1, 2, 3. 이제 3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SK 예. 하이닉스로 갔다가 예. 뭐 뒤집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이쪽에 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지금 관망. 예. 뭐 아니면 사긴 사요. 사긴 사는데 예전만큼 많지도 않고. 그러다 뭐 가끔 매도하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타겟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거를 기관들이 봤네요. 기관들이 받는다. 봤습니다. 이따가 보면 또 확인되시겠지만 어쨌거나 12월 23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주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거래한다는 얘기는 금전이 돈 못 벌었다는 얘기야. 아직도 여기서 찔락거리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프로그램 매수도 막 가동되고요. 이 와중에 어제는 또 위클리라고 또 짤짤이까지 하더만. 보셨죠? 네, 그걸 해놓고 이거 배당 딱 끝나게 되면 에이, 배당 끝나면 그럴 분들 그래서 됐고요 했고 네, 뭐 네. 기관이 뭐 코스피 코스닥 좀 사줬다고 감사하시고요. 물론 우리 제리 형의 좀 더 고차원적인 크지만 해악이지만 뭐 기관은 좀 감사했는데요. 네, 그냥 네. 그렇고 근데 의외로 조금 특이한 게 사모펀드가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코스닥을 그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막판 스포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외국 기관이 그래도 그나마 동시로 산 쪽이 어딘가 봤더니 첫 번째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음식료 나오고요. 화학 나옵니다. 이게 화학이 일반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 아까 연블리님 얘기하셨던 쪽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나오는데 이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하, 그래요? 네, 이게 업황은 안 좋은데 먼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기계 아시죠? 건설기계 쪽 네, 이쪽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운수창고 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항공 이쪽 들어가 있고. 근데 금융주를 산다. 요거는 그냥 배당 짤짤이. 배당 짤짤이. 네. 삼성생명법 때문에 또 삼성 그것도 있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사죠. 삼성생명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삼성생명 쪽으로. 네. 근데 정책은 이제 별로 생각 안 하려고요. 기대감도 없고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 기관 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주식 사놓고 인보스 뚝뚝 들어가 있는 기관을 보면서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웃으신 거군요. 그래서 것 웃었- 때문에. 기관 순매수 두 번째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네. 저 밑에 가니까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그래 인버스 쳐서 많이들 벌어라. 참 방송에서 할 말투는 아니지만 그래 많이 해모라. 열심히 했지 하는 거겠지.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습니다.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치는 해야 되겠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샀는데 후달후달한다. 그럼 보세요. 저 위에 부장님이 야 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했지 이렇게 했지. 예, 이게 나오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너 우리 PD님 또 터졌다. 아유 약해. 저 정도 개그에 또 터진다. 아유. 이런 거에 터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해. 네.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코스피 쪽에서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LG전자를 사네요. 애플카 네, LG전자 사고 있고요. 그밖에 눈길이 가는 게 그나마 요즘 보면은 저 SM, JYP 지금 외국인 기관 다 그러고 있고 기관 쪽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CJ 쪽 컨텐츠 쪽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있어요. 그냥 못 안 빠지게 엄청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고 그밖에 예전에는 또 2차 전지판이었는데 2차 전지판이 없어졌어요. 이거 사라져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쪽에서 2차 전지 쪽은 PNT 소장님 얘기하셨죠. 또 소부장의 장비 예. 들어오고 있고 LNF는 딱 봐도 그냥 공무들 청산하는 중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청산 들어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저기 제리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이 공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 기발해가지고 네. 인버스 해지하려고 삼전하고 하이닉스 샀겠지. 어떻게 생각하셔? 괜히 인버스에다가 몰빵 질러놓고 후달후달 하니까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했지. 그래서 삼전하고 하이닉스 사고 했지 하는 거 아니야? 그 부장님이 잘못 얘기하셨네요. 야 너 무슨 인버스를 몰빵하고 있어? 그랬더니 네. 그거네. 아유 아닙니다. 저 삼성전자하고 그럴 SK는 수가 이거 있네. 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네. 네. 그러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지 그거 준비된 멘트 오늘 하루다 보이 나온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 원래 드립은 네. 드립은 준비하고 하지 않죠. 그렇지. 네. 그 원래 지장철 회장님이 그런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숙련된 장인은 드립은 이거 준비하셨다. 낮에는 320개, 밤에는 280개. 됐나? 요거는 준비한 요건 준비했습니다. 요건 준비했습니다. 예. 네. 요거는 준비한 그럼 이제 저희 다 본 건가요? 위클리 리포트.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어제 그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각도기 지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국전력. 네. 그 만약에 제가 이제 단타 안 치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스타일이다. 눈여겨 볼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 같아서. 턴어라운드예요. 네. 정책에 근데 물론 모릅니다.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이면은 턴어라운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아까 연불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려고 하셨던 종목이 이겁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 예, 그거는 뉘앙스는 다 보였지만은 차마 종목을 얘기 못했던 거. 네. 저도 요새 뭐 그놈이 리튬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아까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냐면은 리튬자 들어갔다고 회사 막 사명 바뀌면서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냥 리튬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냥 그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 실체라도 있잖아. 실체고 앞으로 계획까지 다 나와 있고 글쎄.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이게 맞는데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사서 세워라 하겠습니까? 그다 또 얼마나 또 무거워, 비싸고. 그러니까 어디 보자 리튬? 아예 이름이 들어가 있네. 막 이런 거 들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분봉 보면 분명히 사고 싶어질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은? 봤어요. 봤더니 또 움찔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보다 보면 움찔. 근데 하지 말자.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괜히 잘못 걸려서 당장 내일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싶어서 그냥 그런 상황들이고요. 국내 최고 2차 전지 전문가가 누구야? 대한민국에서. 요즘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 그래 되나? 네, 네네. 여기저기 그분만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제일 2차 전지 관련한 최고의 전문가야 대한민국에. 업계나 뭐 학계나 뭐 증권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그만한 전문가가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현실이. 다 필요 없습니다. 조회수를 다 따지지 필요 않습니까? 없고. 네.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굉장히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거는 정말 가치 투자한다라면 포스코홀딩스 10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죠. 지금 이제 그 데모 공장 완성됐고 네. 데모 물량 나와서 각 기업체에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요 테스트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통상 걸리거든요. 많게는 18개월까지.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막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게 끝나는 게 빨라야 올해 말, 그러니까 2023년 말, 2024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공장에서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간의 오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건데 물건이 안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가 물건을 만들면 다른 업체들이 쓴다라는 개념까지 연결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인식이. 만들면 쓰겠지.
근데 아직 쓴다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물건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야 하나 넘어야 될 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문안에 넘는다라고 보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는 분 김희수 대표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쇼부를 보려면 안 돼요. 이건 장기 싸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저는 저기 재밌게 보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들이 사기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잘 안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버렸어요. 제가 올해 가장 크게 이제 그 스트롱바이로 외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항공우주에서 이제 앞으로 미사일 발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합니다. 위성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달로 보낼 거거든요. 그 한국항공우주에 주도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갖고 있는 보잉사에 대한 어떤 그 날개 부분이라든지 뭐 우리 뭐 FA50 이거는 들어가는데 인공위성과 관련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해요. 민간 사업자가 설정이 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줬어요. 그게 12월 달에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화그룹의 방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관심 있게 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 외국인 순매수 1위 LG전자 뭐 또 뭐 뉴스에도 막 언급이 되던데 또 애플카. 죄송합니다. 분봉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분봉 보고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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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드릴 얘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뭐 막 이런 얘기인데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러니까 LG랑 애플의 끈끈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뭐 거의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LG전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구재 쪽의 중심인 가전 또 하나 이제 뭐 지금 보니까 80조 정도까지 쌓아놨다면서 수주 잔고를 전장 부품 쪽으로 전장 쪽으로. 근데 중요한 건 자동차가 안 되는데 자동차가 그러면 이제는 지난번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나가. 네. 지금 이제 수요가 경기 위축 때문에 못 나가. 이게 나가야 그러니까 잘 팔려서 나가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LG전자는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자동차 업황을 선반영하는 쪽이 나오죠. 예. 이게 약간 연결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업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연결이 돼야 돼서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잔고는 받아놓고 이게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하면 뭐 합니까? 예전에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 어떤 이 빈자리를 채울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대는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진짜 뭐 무슨 2026년 뭐 2030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뜯어봤더니 아 이거 다 LG 제품이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확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거기다 모멘텀 갖다가 또 붙는 것도 이제는 다 알잖아요. 예. 애플카 아유 팔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허. 뭐 거기 연결되는 뭐 현우 산업 뭐 이런 작은 종목들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얘기를 잠깐 하죠. 오리온하고 삼양식품. 네. 야, 또 굿. 오리온 같은 경우 이번에 11월 그 걔네 오리온은 올해부터 이제 월별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5월 달 것도 여기서 한번 다뤘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 일단 중국에서 잘 팔렸어요. 지금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매출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나오고요. 국내 매출이 9천억이니까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잘 팔렸고 특히 이제 초코파이 아까 염승환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초코파이는 구호 물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호 물자. 예, 왜냐하면 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어허.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오리온 내년도에 대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뭐라고요? 감자칩. 오리온에서. 오리온 감자칩을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해서 그 공장을 중국에다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서운 게 우리가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다들 출출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라면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군침 돌고 라면 끓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아는 맛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이 감자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선호를 하면서 초코파이는 일단 깔고 가는 거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러시아 사람들의 초코파이 선호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 초코파이 러시아 특급 호텔에 진열돼 있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그 도시락 라면 먹듯이 네, 네. 그러한 것들
전략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리온의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오리온 매출의 3분의 1은 해외에서 일어나요. 근데 지금 베트남 이런 데서 오리온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 삼양식품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편식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간편식에 대한 기대감. 이 얘네들은 정말 제가 지난번도 한번 표현드렸죠. 소금 0.01g이 변하면 소비자 입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애들이거든요. 그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라면이라는 게 진라면과 저기 신라면 뭐 이런 거 눈 감고 먹으면 그 구분하기가 사람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하는데 아 대단하네. 예. 그 정도는 되지. 진라면하고 신라면이 쉽지. 그렇게 두 개는 안 끓여 먹어봐가지고 다음에 한번 해먹을게요. 다음에는 예. 하여튼 비유가 그런- 너무 잘 신진라면입니까? 신진라면? 저런 어떤 그 매출 트리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런 식품하고 그 BGF 리테일 이런 것들 리포트를 보면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초코파이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두세 개 드신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초코파이를 내가 두세 개 먹다가 서너 개 먹을 확률은 낮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놀러 가서 친구분들이랑 뭐 저녁 때 뭐 수다 떨면서 감자칩 같은 경우 막 오버해서 먹을 경우 있잖아요. 이 매출이 특별지 매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수익에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돼서 이제 막 열렸잖아요. 특히 휴게소에서 오리온이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 나와봐야 되지만 거리 응원할 때 또 잘 팔리고요. 이런 매출들이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라면 얘기 드리면서 제가 라면 스프 회사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면 수프 회사? 여기 여기서 안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뭐 공무원이야 뭐 월화수목금 다 나오지만 아, 저는 그럼 화금만 커버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네. 네. 아이, 근데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서 수프 회사가 예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김민주 생각이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후로 주가가 오른 건가요? 아니요. 아니 김 대표는 원래- 1,000억 이하는 참 얘기 안 하려고 본인 아. 스스로 왜냐하면 이게 시청자들이 괜히 이렇게 네, 그 네, 물량 네. 때문에 그 괜히 또 오해받아요. 저 지가 사놓고 저 얘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전 쪽이가 만약에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쪽이 움직일 때 그러면 아 라면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지? 그러면서 또 보면은 포장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스프 들어가죠. 스프 들어가는데 포장지는 그러면 누가 만듭니까? 농심의 포장지는 율촌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 순매수 제일 9위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유가가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들어가는 이 비닐 언제? 폴리프로필렌 이쪽 네네.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인데 2차 전지 안 돼요. 또- 일촌화학이요? 네. 할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다 약간 예전에 파우치 필름 예, 이런 것들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도 나오고 라면 스프는 알고 싶네요. 네. 어떤 회사인지. 제가 모방송에서는 제 이름 민수니까 MS 민수 씨 MSC MS C C. C. 네, 원래 저희 민수 씨? 계열들이 예. 최대 주주. 아유. 네, 다 이게 곳곳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MS 마이크로소프트 민수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참 썰러가네요. 아. 네, 알겠어요. MSC. 네. 근데 지금 오리온 말씀을 하셔서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금년에 지금 8만 원 저점에서부터 지금 12만 6천원이면 물론 50% 이상인데 얘는 또 이렇게 과거 추이가 15만 원 근처가면 또 꺾이고 또 한참을 빠지고 하는데 뭐 약간 그럼 차 소장님 그런 재료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쪽은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재료가 있다. 재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거잖아요. 보통 이제 가격이 있고 원가가 쫙 올라오면 가격 인상하고 원가 쫙 오르면 가격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났다가 다시 또 원가가 올라가면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익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원가가 떨어지니까. 설마 가격은 오리온 올렸고. 주가 매출 잘 되고 주가 좀 좋아진다고 해서 초코파이만 분할 상량한다든지 저기 물적 분할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겠죠. 감자칩만 화요일날 다루겠는데 이제 물적 분할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적 쉬워지지 분할할 않았어요? 때 네네. 저게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 반대해서 주식 매수 아시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막대하게 들어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쉽게 결정 못합니다. 이제 물적 분할. 아까 일부에서 염성환 이사가 보여준 자료 중에 제일 제가 이렇게 참 가슴 아팠던 게 그놈의 EPS 예. 하도 쪼개고 막 상장을 시키고 해대니까 종기 장사들을 해대니 이놈 이렇게 똑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오르는 게 대비 너무 못 올랐더라고. 아까 채팅창에도 우리 또 LG전자 애플카 얘기하는 와중에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좌우지간 전장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얘기만 안 나와도 다행이겠다 이런 그것도 걱정이죠. 걱정이야. 근데 이제 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업들은 세법이 복잡할 거예요. 막대하게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비용, 저는 그게 비용이 아니었잖아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물적 분할함으로써 오히려 물적 분할 회사를 상장시킴으로써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물적 분할하려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판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할 회사를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을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상장 심사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전 가장 걱정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라고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 지금 당장 생각이 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오징 개발사한테 1조 6천억 물어주는 대신 분할 상장을 결정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1조 6천억 물어줘야 되겠죠. 왜 모르죠?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계약 조건에 계약 조건에 지금 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건진 게 없네. 처음에 은정 씨가 물었던 테슬라를 들어갈까요 말까요 했더니만 차 소장님이 버럭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더니만 아유, 채팅창을 보니까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언제까지 공포에 떨어야 하냐 이거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 맞죠? 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갑작스럽게 지금 추워졌고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죠. 지금 뭐 저쪽 뭐 서해안 이쪽은 뭐 눈이 50cm? 네. 소장님 한 30년 전에 운전하실 때 지금 차를 바꾸신다고 했으니까 30년 전에는 이런 지금 같은 제설 작업이 없었죠. 없었죠. 그냥 차에 이제 50cm가 내리면 이렇게 눌려가지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네. 되죠. 지금 눈이 내렸고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언제 녹을지는 어느 누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공포는 공포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억소리밖에 안 나죠. 제가 아는 공포는 손이 가 있어요. 이거 누를까 말까. F5 팔까 말까. 지금이라도 이거 안 건지면 어떡할까. 이때가 진짜 공포입니다.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네. 하여튼 도저히 주식 같은 거 이제 진짜 지겹고 이거 이렇게 빠졌는데 보면 다들 10%에서 뭐 거기다가 정적으로 막 무슨 뭐 도배되죠. 뭐 그냥 뭐 세상 망할 것처럼. 그래서 여기 되고 있는 내 심정 이때가 공포가 극한의 구간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인포맥스 라이브 2부에 화요일 금요일 2부에서 아직도 낄낄거리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공포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지. 진짜 공포가 오면은 우리가 낄낄거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이거가 좀 어렵고 안타깝긴 하지만 주시장에 갖고 있는 하나 그냥 뭐 여기 업력이 30년 이상, 20년, 30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볼 땐 그냥 주식이 오늘 뭐 50% 올랐다라는 거와 똑같이 그냥 일상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게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50% 올라가고 진짜 50% 그러네. 늘 처음처럼 서킷 브레이크 한번 발동 안 된 장이 공포장은 아니죠. 진짜 그렇다. 사이드 카드 한 번 없었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차를 때릴 때 확 때려버려야 되는데 질질질질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죠. 한 대 딱 얻어맞고 쓰러져 버리면 되는데. 근데 주식이 전부입니까 세상에? 좀 전부네요. 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쉽지만 또 여기서 저희의 대화는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빠밤 해주세요. 빠밤. 이거는 승객님께서 하시는 걸로. 김민세 대표님, 최영주 소장님, 이진 소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